이것을 보면 세계의 트렌드가 보인다.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김지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를 픽하셨습니까? 네,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픽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스푸트닉 V입니다. 러시아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이름이죠. 네, 지난 11일 러시아에서 전 세계가 고대하던 코로나19 백신을 드디어 개발했다라고 발표해서 굉장한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백신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Насколько мне известно, сегодня утром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впервые в мир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вакцина против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사실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사실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이 되지 않을까지 러시아라고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금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벌써 150개가 넘어요. 그리고 물론 선두 주자는 사실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 그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해서 전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랐었죠. 네. 네, 근데 이 푸틴 대통령은 일단 자신의 딸도 이 스푸트니크 V를 맞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심쩍다. 이거 부작용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영국의 의료진은요. 이게 맹물보다 좀 나은 정도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죠. 아무리 미심쩍어도 그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네. 지나친 발언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의심을 해볼 만도 한 것이 원래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3차례의 임상시험을 거칩니다. 특히 3상 가장 중요한데요. 이때는 수천 명, 많게는 수만 명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효력과 함께 안정성을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데 이 러시아 백신은 이 3상을 안 했어요. 그리고 1, 2차 임상시험도 피실험자가 수십 명밖에 되지가 않고 그리고 데이터도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좀 의심스럽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푸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그 얘기도 있는데요. 일단 백신 이름만 해도 스푸트니크라는 것이 구소련이 세계 최초로 쏘아올린 그 인공위성의 이름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90만 명이 지금 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민심을 지금 달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선전을 통해서 민심을 좀 이끌어가려는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도도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사실 백신은 안정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속도전으로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사실 이 백신을 확보하려는 경쟁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성공회를 통해서 15억 회의 분량의 백신을 이미 확보를 한 상태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는 국민의 4배에 달하는 분량을 확보를 했고요. 유럽도 여기 뛰어들고 있고 또 브라질 같은 남미 국가들도 뛰어들고 있고요. 동남아시아들도 여기에 가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은 그야말로 개발 중인 백신조차 강대국들이 선점해버린 상황이잖아요. 결코 아름다운 광경만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강대국들의 백신 민족주의가 결국에는 부익부, 빈익부 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감염병의 경우는 세계에서 한 명만 걸려 있어도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백신 부분에서는 공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제공받을 수 있게 해야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가 첫 번째 픽이었고요. 두 번째 픽은 뭔가요? 네, 두 번째 픽은 홍콩의 SNS를 아주 뜨겁게 달군 해시태그인데요. 함께 보시죠. 네, 바로 샵 애플 데일리입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씩 먹는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쉬울 리가 없겠죠. 네, 에이.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뭘까요? 신문이네요. 사진? 인증샷? 맞습니다. 인증샷. 街坊跟住應該好多人買唔到啊！點解有咁嘅想法？撐蘋果，撐翻呢個香港新聞自由。香港報紙咧都係好似報導一啲政府想俾市民知道嘅嘢，去報導出嚟咁樣嘅，係啦。 네, 보시다시피 이 애플 데일리는 홍콩의 반중 성향을 가진 신문사, 즉 빈과일보의 영어 이름입니다. 지난 10일이었죠. 네, 홍콩 경찰이 이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밀라이 회장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네, 제목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콩 시민들이 빈과일보와 지밀라이 회장을 지지한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빈과일보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서 자신들의 SNS에 이 해시태그 샵 애플데일리와 함께 올려서 큰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저도 이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네. 이 빈과일보의 평소 발행량보다 무려 5배나 긴급 체포된 다음 날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다 완판이 돼버린 거예요. 완판, 신문이요. 네. 그렇죠. 네. 이것도 대단한데 이 빈과일보의 모 회사가 바로 넥스트 디지털이라는 회사인데 네. 긴급 체포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주가가 글쎄 1,100%나 올랐습니다. 이 홍콩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단합을 한 거죠, 단합을. 아하. 예, 지미라이는 원래 사업가죠. 혹시 그 지오다노라는 브랜드 아시죠? 아, 물론이죠. 예, 그 브랜드를 처음 만들었고요. 그리고 1989년에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자 그 다음부터 반중국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오늘 그 키워드인 빈과일보를 창간을 했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홍콩의 민주화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뭐 중국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지미 라이 말고도 최근에 홍콩 보안법을 근거로 민주화 인사들이 대거 체포되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홍콩의 우산 혁명의 주역 중에 한 명이죠. 아그네스 차오를 포함한 9명이 긴급 체포가 됐고요. 국제인권단체 그리고 유엔까지 나서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그래서 빨리 석방하라고 촉구를 했고 다행히 하루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체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중국이 홍콩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을 쏘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픽이었습니다.